선생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깊고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내 이름은 김미영, 53살이다.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힘을 내자, 김미영. 너는 할 수 있어.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15년.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나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린 아들 준호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게 말했다. 미영 씨는 나이에 비해 얼굴이 참 예쁘다. 관리를 정말 잘했다. 준호도 나를 닮아서 정말 잘생겼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아들이 정말 잘생겼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예쁜 얼굴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청소 일을 했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의 학비를 벌었다. 오늘은 새로운 일자리 첫날이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모르겠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니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넓고 깔끔한 현관이 보였다. 거실에서 나오신 분을 보고 나는 살짝 놀랐다. 박정호 선생님,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의 대머리였지만 전체적으로 건장하고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계셨다. 키도 제법 크시고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셨다. 특히 눈빛이 따뜻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셨다. 박정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대머리시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남성적이고 강인해 보이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어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다. 집안을 안내받으며 나는 이 집의 규모에 놀랐다. 거실만 해도 우리 집 전체만큼 넓었고 주방은 호텔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이 더 인상적이었다. 집은 넓으니까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집 열쇠예요. 집 열쇠를 받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첫 주가 지나고 나는 서서히 이 집의 리듬에 적응해갔다.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홈짐에서 운동을 하셨다. 70대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셨다. 선생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나이 들어도 건강해야 하니까요. 선생님은 혼자 사셨다.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셨다. 가끔 선생님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엿보일 때가 있었다. 매일 청소를 하면서 나는 선생님의 생활을 알게 되었다. 아침 운동 후 독서, 오후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끔 외출을 하셨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거울 앞을 지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미영 씨는 정말 미인이시네요. 나이를 전혀 안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다. 가끔 그런 말 듣긴 해요. 겸손하시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셨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일부터 시작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꿈이 있었거든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 결혼은 25에 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아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미영 씨는 정말 강한 분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나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졌다. 박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잠깐 차 한잔 마시며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하루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미영 씨는 참 대화가 재미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을 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선생님에게 끌리고 있었다.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나를 배려해주는 세심함, 깊이 있는 대화. 대머리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탄탄한 몸매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선생님이 갑자기 몸살이 나셨다는 연락이 왔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간단한 죽이라도 끓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소파에 누워 계셨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열이 나네요. 감기인 것 같아요. 죽 끓여드릴게요. 정성껏 닭죽을 끓이고 해열제도 찾아드리고 이마에 수건도 올려드렸다. 선생님을 돌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의 눈빛에서도 뭔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겨울이 되었다. 선생님과 나는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다. 살색 스타킹에 무릎 길이의 검은색 치마, 그리고 깔끔한 블라우스. 미영 씨,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사실은 미영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영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미영 씨를 한 사람으로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혼자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이다. 저도 선생님께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내 앞으로 다가오셨다. 미영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달이 마치 햇살과 같아요.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순간 선생님이 내 얼굴에 손을 대고 천천히 가까워지셨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따뜻한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53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사랑해요, 미영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전히 나는 가정부 일을 했지만 이제는 연인이기도 했다. 선생님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다. 함께 요리를 해서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함께 장을 보러 갔다. 마치 부부처럼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걸었다. 미영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 선생님. 매일이 꿈 같았다. 아침에 출근해서 선생님을 보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박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준호도 놀라며 반대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준호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53살이시잖아요. 며칠간 준호와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을 직접 만나본 후 준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준호가 박 선생님과 첫 만남을 가진 날, 선생님은 준호의 잘생긴 외모에 크게 감탄하셨다. 미영 씨, 준호 씨가 정말 잘생겼네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 직장은 어떠세요? 요즘 젊은 분들 취업이 쉽지 않다던데. 아직 계약직이라 불안정해요. 그럼 제가 아는 회사에 추천해 드릴까요? 좋은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박 선생님이 준호의 취업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
박 선생님 덕분에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다. 엄마,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박 선생님이랑 잘 되세요. 준호가 우리를 응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선생님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아껴주셨다. 준호 씨 정말 괜찮은 청년이네요. 미영 씨가 잘 키우셨어요. 준호가 워낙 착해서요.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은 준호의 자동차 구입비까지 지원해 주셨다. 준호는 정말 감격해했다. 엄마, 박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봄이 되자 선생님이 깜짝 제안을 하셨다. 미영 씨, 우리 하와이로 여행 가는 게 어때요? 하와이요. 일주일 정도 다녀와요.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나는 설레고 떨렸다.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다. 하와이는 정말 천국 같았다. 푸른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미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가요? 미영 씨가요.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봤다. 달콤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선생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깊고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하와이 곳곳을 누볐다. 다이아몬드 헤드에 올라가 일출을 보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수영을 했다. 저녁에는 호텔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다. 매일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다. 선생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미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우 씨.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마지막 날 저녁, 해변을 걸으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다.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의 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박 선생님의 자녀들이 문제였다. 해외에서 급히 들어온 박 선생님의 큰아들이 우리 관계를 알고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정부와 이상한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이상한 관계라니. 아버지 나이에 이런 일을, 그것도 가정부와.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박 선생님의 딸도 미국에서 급히 들어와 반대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뻔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박 선생님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설득했다. 나와 헤어지라고, 체면을 생각하라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고. 선생님은 점점 지쳐가셨다.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미영 씨, 미안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선생님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했다. 며칠 후 박 선생님의 자녀들이 나를 직접 만나자고 했다. 미영 씨죠. 저는 박 선생님의 큰아들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관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 선생님의 딸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사회적 지위도 맞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주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요. 그럼 아버지 재산은 포기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떠나주세요. 아버지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집에 돌아와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는 떠나는 게 맞을까? 준호에게 이야기했다. 엄마, 힘드시겠지만 박 선생님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너도 이제 반대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박 선생님도 힘드실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았다. 우리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 선생님이 나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하셨다. 미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전화해서 헤어지라고 하고 저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래요.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다. 미영 씨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눈물이 났다. 이런 결말을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하와이에서의 추억들, 모두 소중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네요.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셨다. 미영 씨,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작별 키스를 했다. 달콤하면서도 슬픈 키스였다. 그날 이후 나는 박 선생님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가정부 일도 그만두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매일 울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준호는 내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미안해요. 처음에 반대했던 것.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박 선생님 좋아해줘서 다행이었어. 박 선생님도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취업도 도와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 좋은 분이야.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다른 집에서 가정부 일을 시작했다. 가끔 박 선생님 생각이 났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준호는 박 선생님 덕분에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엄마, 박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그분이 워낙 좋은 분이야.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는.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박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아픔은 많이 줄어들었다. 가끔 하와이에서의 추억을 떠올린다.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선생님의 달콤한 키스. 그 모든 것들이 꿈만 같다. 어느 날 길에서 박 선생님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엄마도 누군가 좋은 분 만나세요.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 박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준호야, 박 선생님은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내시는 게 좋아.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인생은 때때로 사랑만큼 아프고 그 사랑조차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성장했다.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떠나보내는 법을 배웠다. 지금도 가끔 하와이 해변을 걷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순간들이, 그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준호는 박 선생님 덕분에 좋은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 가끔 박 선생님 안부를 물어보곤 한다. 엄마, 박 선생님께서 제 승진 소식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대요. 정말. 네,
회사 사장님이 전해주시더라고. 박 선생님이 계속 제 안부를 묻고 계신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선생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분도 엄마 안부를 많이 묻으신다고 해요. 그래. 네, 건강하신지, 잘 지내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웠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간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이다. 박정호 선생님,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길. 그리고 준호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주세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조차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